반갑습니다. 오늘 하늘궁 180회 강연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그래도 비대면 강의라도 하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들이 고통받는 게 지도자의 고통이고 또 국민들의 죄가 지도자의 죄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것도 서로가 서로의 덕으로서 하여튼 정치 지도자들이 덕이 부족한 탓으로 코로나도 여러분에게 왔다고 봐야 되고 모든 것이 잘못은 공유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고 정치인들을 또 우리가 시스템으로 본다면 그런 정치인들이 있게 한 것은 또 국민이에요. 국민이 그런 정치인들을 뽑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 공영제를 하면은 반드시 출산 공영제를 해야 되고 결혼 공영제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예산이 있으려면은 또 배당금 공영제를 해야 되죠. 이렇게 연결되듯이 이 난세를 만든 게 코로나면은 코로나가 오게 한 데는 정치인들이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준비가 부족하다. 위생관념이 부족했다. 뭔가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질병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정치인은 누가 뽑았느냐? 또 국민이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모든 범죄가 이게 시스템화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조금만 한눈 팔아버리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정치인들이 조금만 한눈 팔아버리면 백신 확보가 늦어지고 정치인들이 조금만 한눈 팔아버리면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재난이 오는 것까지도 국가 지도자의 잘못으로 돌린 게 우리 조상 선조들의 정치 이념이에요. 그래서 가물면은 임금이 석고대절을 했어요. 임금이 가문 가고 무슨 연관이 있겠어. 그러나 모든 죄는 임금이 그 부덕함에 있다 했듯이 우리는 전체 이 오늘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누가 누구에게 책임만 돌릴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깨어날 때입니다. 그 제일 원인의 밑바닥에 국민이 있다는 거. 깨달은 국민이 있으면은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난관도 재난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이 세상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가 바다에서 침몰해서 304명이 죽는 것도 지도자의 잘못을 우리가 돌렸지만 국민 전체의 잘못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이 잘못함으로써 또 어린이들에게 닥치는 그런 멀쩡한 어린애를 갖다가 죽이질 않나, 애를 떨어뜨리질 않나.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만 부주의하면 애가 떨어져서 불구자가 되고 장애인이 되는데 그걸 더 감추려고 애를 때려서 애가 죽게 되고 하여튼 이런 이상한 뉴스들이 우리 이 세상이 지금 홍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가 그 원인을 공동체 안에서 공영해야 돼요. 공동으로 그걸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여당은 야당만 편 나쁘다고 그러고 야당은 여당만 책임 있다고 그러고 자기들의 책임이 있다는 말은 안 해.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전체의 잘못이야. 누가 잘 되는 국가가 잘 되는 것도 전체, 국가가 망하는 것도 전체 책임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통감을 하고 자기 개인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아야 돼. 깨달아서 훌륭한 사람을 민족이 바라는
토인비나 타고리 이야기한 동방의 등불, 그런 민족의 지도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맨날 눈에 뵈는 사람들만 있고 눈에 안 뵈는 사람은 전부 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국민성이 있는 한 우리는 동방의 등불을 찾는데 너무 늦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국민의 고통이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타고리 이야기한 동방의 등불을 찾아야겠다. 동방의 등불을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겠다. 그러려면 내 강의를 잘 귀담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하늘궁 거기 그 블랙홀에 올라가는 블랙홀 있는 그거하고 옛날에 비행기 없이 있던 사진하고 한번 올려봐요. 그 다양한 게 있어. 저기 보이네, 저 사진들. 저기 있는 저 사진들 올려봐. 내가 설명을 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여기 위원장 몇 번째 하노? 준비되어 있어. 먼저 이경우 위원장님 먼저 할까요? 그리고 이경우 위원장 먼저 하나 보이고, 그 설명 그거 보이고. 그런 거 영상 그걸 편집하지 않고 이것만 넣으면 어떡하노? 여기에 그런 영상을 다 넣어서 시나리오를 하는 할 때는 한번 싹 틀어주도록 해, 앞으로. 그럼 왜 떴노? 이게 뭐냐, 이 나오는데 그런 나레이션 넣으면 되겠나? 아니, 저절로 녹화가 됐나 봐요. 차 안에서 찍었나 봐요. 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찍은 거지. 이렇게 사진이 찍히는 이게 저게 천사들의 작동이야. 천사들의. 그 이런 거를 잘 영상을 해가지고 아까 그런 거 할 때 여기 음악 빼버리고 넣으면 되잖아. 넣어가지고 이런 걸 하늘궁을 보여줘야지. 다양한 하늘궁의 현상을 들어가 있어야 된다면. 아까 그 음악에다가. 아까 그림하고 이거하고 넣어서 더 뒤에 배경을 연달아 그냥 음악을 하나 더, 그 음을 한 번 반복해도 돼요. 그 시를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사진이 다 나올 때까지 저 시리즈를 쫙 뿜어주란 말이에요. 뭐가 한 절마다 1절, 2절처럼 우리는 들리잖아. 그렇잖아. 그런 거를 좀 계약해서 만들어야지. 또 사진 한번 보자. 방금 이런 사진이 훌륭하죠? 이런 사진이 어떻게 하늘궁 외에 찍힐 수가 있냐고. 저 하늘궁 사진이야. 차 안에서 찍었네. 저기 UFO 나오는 것도 보여주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거는 UFO는 바깥의 지형 모양의 흉내를 그대로 내.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가 딱 숨어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위장을 해버려. 주변에 있는 것을 모양을 위장해가 가지고 있다니까. UFO가. 그래서 그거를 이거 말고 일단 있어. 이런 것도. 다양한 사진. 이거 봐라. 너 이런 걸 편집을 안 해놨잖아. 이 시리즈를 쫙 편집해가 음악을 아까 그 시집을 넣으라고. 그 시집을 넣어서 제대로 만들어요. 아니 왜 영상이 이게 수십 개인데. 아니라니까. 옛날에 있었잖아. 옛날에 있던 사진. 아니 이런 거 다 이게 뭐지? 박 실장. 이 왜 이렇게 영상이 여기 딱딱딱딱 편집이 돼 있어? 쓸데없는 영상들이 편집이 돼 있노? 청색으로 한 줄 올라간 것도 있었잖아. 옛날에 그 몇 번 보여줬는데 우리가. UFO 하나 있고 저런 건 땡겨서 사진을 키우고 지금 이런 거 그림이 좋잖아. 이런 사진을 딱딱 넣어서 포스에 설명을 해가면서 거기 나레이션이 그 시가 들어가면 되잖아. 이거는 이 블랙홀로 온 거고. 이거 블랙홀로 온 거 하나. 이런 거. 이런 거는 이 홀 자체가
이렇게 이 에너지가 보이지? 이게 밤하늘 지붕. 또 사진 보내봐.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뭐 여기 밑에 덩이다, 뭐 이 덩이다, 그거는 전부 거짓말이야. 이 덩이 여기에 나타날 때 이런 것이 전부 여기 있는 지형의 위장을 해가지고 있어. 전부 여기에 있는 것을 이 모양을 위장해서 여기 있단 말이야. 대기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이해가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여기에 뭐 불이 하나만 있나? 여러 개 있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숫자가 같나? 안 같아.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이동도 해요. 또. 그래서 이 비행 접시가 있었고, 또 들어봐. 여러 개 오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 개 오는 것도. 박 실장. 이게 지금 위치가 말이야. 이 위치가, 이 등은 직선으로 있어 없어? 예를 들어서, 이 등의 위치가, 이 등들이, 이 비행 접시가 여기에 있는 등의 방향과 같나 안 같나? 다르잖아. 그러니까 비행 접시가 밑에 있는 물체를 위장하는 것은 사실이야. 위장한 모양을 나타내. 항상 그게 비행 접시의 특징이야. 그러면 그런 비행 접시하고 일반 비행 접시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공에 나타나는 거 보면 여기 하나 있을 때도 있고, 펜대로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V자로 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 자체의 등불이 나온다, 뭐, 하늘공이 이런 거는 전부 이 비행 접시는 지형에 있는 특수한 물체에 위장을 해서 바위 모양을 해버리고, 가능하면 위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공 위에만 이게 유난히 옛날부터 이동수단으로 와 있는 거야. 무슨지 알지? 이거는 일반 비행 접시가 아니고 행성간 이동하는 거야. 행성간. 그냥 행성간 이동하는 비행 접시란 말이야. 행성간 이동. 행성간 이동. 여기에 빛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거는 다르죠. 그리고 이게 이리 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치가 다르지. 여기 이게 이리 왔다 이리 올 수가 있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자체는 여기 빛은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 또 여기에 또 있단 말이야. 그런데 비행 접시를 갖다가 비행 접시가 모양을 이런 지하에 있는 모양을 위장하는 거는 틀림없단 말이야. 그러나 이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무슨지 알지? 이런 불빛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단 말이야. 또 하나짜리. 여기 다시 조금 전 거. 조금 전 거. 조금 전에 한 거. 방금 하나 있었잖아. 하나짜리 여기 있었어. 요 하나짜리 있지? 그지? 또 조금 전에 하나짜리가 여기 또 있었어. 하나짜리가 있지? 에? 이상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게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요 동그란 문 안에 불이 있어 없어? 불이 있어 없어? 그 형체가 이상하지 않나? 에? 특수한 모양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이런 거하고 같나? 이런 불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투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변에 한옥이 있으면 한옥을 위장하는 형태는 나타나. 산이 있으면 산만 위장하고. 여기는 내가 여기 불이 어디 하나뿐이 왜 다른 데는 없노? 하나 딱 있잖아. 이렇게 다양하게 위장을 해버려. 하나가 됐다가 갑자기 10개가 됐다가 갑자기 3개가 됐다가 2개가 됐다가 이래. 이게 시간별로 달라요. 자세히 보면은 특이하지 않나? 안에 진주구슬 같은 거 있어 없어? 여기 진주구슬 같은 게 어디 있노? 여기 진주구슬 같은 게 있나?
그리고 이게 팔각형 맞지? 팔각형으로 특이하게 생겼잖아. 그런데 요 자체가, 이 자체가 갑자기 몇 개가 있다가, 하나가 있다가, 막 이러지. 그래서 바위에 가면 바위 모양의 비행접시로 바뀌어. 그래서 이거는 행성간 이동하는 비행접시야. 행성간. 그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비행접시 같은 거 보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체에 숨어 있는 게 있다가 나오다가 들어가다가 막 이래요. 자, 비행접시 한번 보였고, 그 다음에 반짝반짝한 나비천사 나오는 거. 여기 거 아니다, 그건 아니다. 여기는 하지 말고 우리 저 안개같이 생겨가 물같이 생긴 천사 있잖아. 이거 좋은 걸로 딱 편집해가지고 앞으로 음악을 넣어서, 아까 하늘군 그거 할 때 2절, 3절 다 넣어가 사진 보이도록. 그걸 딱 만들어. 이렇게 중구난방을 하지 말고, 아니, 그걸 어디다 한 군데 모아놨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노.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모양이 특이해, 안 해? 특이하지, 이 모양이. 이걸 왜 반짝반짝하는 게 나오게 됐어. 이 모양이, 하늘국 모양이 특이하잖아. 그래, 이 안개가 천사란 말이야. 이 안개, 이는 걸 천사가 아니고, 그거는 효과고. 지금 이거는 실제란 말이야. 특이한, 이 산같이 돼 있잖아. 이렇게. 특이하죠? 이런 한옥 건물이 세계에서 없어. 그 편집해서 그렇게 만들어. 박 실장. 그래요. 나오셔가지고 해. 그 다음에 그거 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볼 수 있도록. 말씀해.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나옵니까? 네네, 네.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도당 대표 자격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인님을 처음 만나뵐 수 있는 그런 날에 신인님을 만나뵈면서 첫 번째 꿈을 갖게 됐어요. 그 꿈이 뭐냐? 신인님처럼 강연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강의는 잘하고 싶었어요. 강의는. 그 꿈을 가지고 쭉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하겠느라고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봤는데 공부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려고 했냐면 저는 강의를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해 보려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공부를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같이 공부를 잘하는 꿈을 실현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것인가를 찾다가 교육의 시대가 아니고 학습의 시대라는 말씀을 듣고 학습방 자료집을 준비를 했어요. 학습방이라는 거는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방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 학습방 자료집을 준비하는데 이건 저만 한 게 아니고 경기도당의 브레인들을 10명 정도의 팀워크를 짜서 7개월 동안 준비를 했어요. 7개월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섹션을 나눴는데 섹션은 제가 간단하게 이걸 넘기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습방의 이름은 허경영 학습방으로 했죠. 이거는 이제 시인님께서 지어주신 명칭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첫 얼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다른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터치하는 데가 없네요. 여기서 그냥 밑에. 터치해 주세요. 그냥 밑에
네.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 여기 네, 주별 네, 학습, 네. 그 공부는, 주별 학습. 네네, 아닙니다. 네. 공부는 사실을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양의 학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온라인에다 그렇게 올려준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가 쉬울 것이다 해서 시작된 겁니다. 학습방 공지를 볼까요? 네, 학습방 공지를, 보면 아니, 그것보다 우선 여기 보시면, 주별 학습. 아닙니다. 첫 번째 이렇게 했군요. 이게 매일 할 수 있는 학습방을 만들려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요. 공부의 양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주간 학습방을 만들었어요. 주별. 그래서 1년 52주를 나누어서 공부를 똑같이 하는데, 이건 주간 학습방의 첫째 주인가 봐요. 이거는 섹션을 먼저 소개시켜 드렸어야 되는 건데, 허경영은 누구인가에 1절에 보면은 신인, 일의 신인 쭉 나옵니다. 다시 보면 2소절 이게 아니네요. 쭉 넘어가고 이게 1주차 공부하는 양입니다. 2번 본심 본태양, 그 다음에 3번 길이자 길을 만든 자, 허경영 신인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혜사, 5번 선지자, 선각자, 선구자. 그 다음에 6번 본좌. 여기까지가 일주일 분량입니다. 이 일주일 분량을 공부를 하고 자기가 학습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메모를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갖다 보면 굉장히 효율 높은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다시 주별 학습. 두 번째, 주별 시험. 주별 학습이죠. 네. 네. 주별 시험. 주별 시험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지금 학습한 거에 대한 그 1주차 공부가 이건 허경영은 누구인가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나와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주별인데. 주별 시험에서 네. 모금 답안 여기 맨 밑에. 네, 평가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다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재미있게 공부하고 또 기억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집을 냈어요.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정답을 또 내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쉽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또 반복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매주 공부를 52주간 다 하게 되면 어느 양의 공부를 하게 되냐면 아까 저 영역을 한번 보시죠. 맨 아래. 잠깐만요. 우리가 섹션을 구분을 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섹션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허경영은 누구인가가 나오고요. 두 번째 섹션이 신정정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산경제, 네 번째가 종교, 다섯 번째가 우주, 여섯 번째 인간, 일곱 번째 사후세계, 여덟 번째 세계통일과 미래라는 섹션으로 8개 섹션으로 구분해서 전체 지금까지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총망라해서 담았어요. 이거를 쉼없이 여러분들 같은 시간에 꾸준히 공부하신다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학습 내용이죠. 그 섹션을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별 학습 방법으로 해서 공부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주별 또 시험도 보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은 이게 이제 각 도별로 인원을 외부의 안티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각 시도의 위원장들한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출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출석을 체크를 하면 오늘 아침 공부가 몇 명 안 됐는데요. 여기서 출석에 대한 여기다 글씨를 하나 입력을 시키면 들어온 사람이 출석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본인들은 누적 그 출석 수가 잘 모르지만 이 집행부 쪽에서는 전체 그 출석 현황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컴퓨터로.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언제 얼마나 공부했다는 거 다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각 지역별로 어떤 지역이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거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죠. 그럼 여기에서 모든 이 우리나라의 모든 그 광역시도뿐이 아니라 해외방을 또 만들어서 해외 우리 동포들도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실 때는 내가 들어오고 싶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 지역 시도위원장들이 신원이 확인된 그런 정회원에 가입한 사람들만 여기에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 네이버를 통한 카페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위원장들한테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주별 학습 이런 것뿐이 아니라 심화 학습 자료실에 한번 가보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말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많이 담았어요. 내가 그런 주제별 예를 들어서 주간 학습뿐이 아니라 이런 많은 공부할 수 있는 양의 학습 자료들을 많이 실어놨어요. 그리고 절대 재미없는 것이 아니에요. 네. 허경영 강연? 네, 이건 동영상도 많고요. 동영상도 다시 가시면 허경영 강연, 허경영 TV, 허경영 강연 짤, 허경영 본자 스튜디오에서 준 자료를 전부 다 실어놨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몇 개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보 얻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공부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절대 못 올립니다. 올리지도 못하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다 대출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잘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이것을 홍보하고 소개시켜주기보다는 이제 신임의 답변을 구하려고 나온 건데요. 지금까지 이거를 경기도가 운영하면서 지난 신임 강탄일 때 사실은 강탄일 선물로 봉헌 드리겠다고 준비를 했어요. 신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임의 윤허로 시작된 거예요. 저가 꿈으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시인님이 다 하명하셔서 이렇게 만들고 준비하고 다 검수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자료 중에서 아니 그거 말고요. 여기 네. 아니, 이것도, 여기는 또, 요거는 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여기에 쳐서, 아닙니다. 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스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섹션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방대한 자료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주간 학습 용으로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이 원본들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곳이에요. 터치해보고 왜 나는 여기 이게 안 열리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스태프들만, 관리자 스태프들만 들어가는 방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엄청난 양의 그 학습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시인님 앞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많이 좀 가슴이 떨려서 그런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못 드리네요. 그래요? 그러면 전체 글보기 한번 보시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은 관리자들이 계속 버전업을 시켜나갑니다. 시인님께서 금주에 무슨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새로운 말씀이다 그러면 그거와 연관된 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새롭게 말씀을 또 계속 업데이트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시면 결국 뒤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신 귀한 말씀을 저는 처음에 신인이 주신 말씀을 이걸 어떻게 다 내가 감당하고 소화하며 들을 것인가 가슴 콩콩거리며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것 이상이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은 세계 통일이잖아요. 세계 통일을 하려고 하는 사명도 사명이지만 우리가 시인님이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되시고 세계 통일이 된 이후에도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모든 우주 창조의 원리를 이런 내용을 누군가가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누가 하겠습니까? 현재 위치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취지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그 세계 통일의 사명과 똑같은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건 시인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건 교육은 개인이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나라가 준비해야 되는 정도로 역시 우리가 그래서 경기도당 브레인들이 모여서 봉사하면서 만든 겁니다. 생생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쉼 없이 이곳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테스트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경기도의 모든 분들이 이제 학습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다 보완을 했어요. 전국에 계신 분, 또 해외 지지자분들까지도 다음 주부터는 명단을 보내오는 시도에 한해서 입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들 들어오셔서 공부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요. 근데 제가 나와서 이런 걸 홍보하는 것도 홍보지만 시인님께 오늘 여쭙고 싶은 질문은 이런 학습방을 어떻게 좀 잘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지자분들이 정말 이 기회를 잘 만들었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를 효율롭게 할 수 있는지를 시인님께서는 지혜로운 좀 길을 알려주셨으면 해서 제가 여쭙고자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잘못됐다. 아니잖아. 제가 무고지자. 그러면은 이 전제, 지금 방금 그런 내용들이 이 사람이 성이 알 수 없고 부모를 없는 자다. 이런 것을 어떤 화두를 탁 던지고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신인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게 완전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누구든지 보면 한 페이지에서 다 신임을 알 수 있게. 에? 무슨 이해가죠? 이 사람은 성을 알 수 없는 자다. 왜? 이게 왜 알 수 없냐?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것이 퀘스천 마크가 딱 전제되면서 진행이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너절하게 떠들어 놓으면 잘 안 보는데, 이 사람 뭔데 하성부지 성을 알 수 없는 자냐? 뭐 때문에 이 사람은 부모가 아버지가 없는 자냐? 어머니는 있는데 무부지자냐? 그런 것이 어떤 문제점 제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데 이 사람은 이거 쓰다 보니까 그렇죠. 뭔데? 뭔데 자기는 배냐? 왜 자기는 배고 백성 인류는 왜 물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군자는 배고 백성은 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바다, 내가 애초에 만들어놨지만 여러분들이 바다 같은 인류가 이렇게 만들어서 80억이 76억이 그 위에 여러분들의 머리 위를 타고 다니는 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에?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임금이라도 군자가 임금인데 배라도 백성이 없는 임금이 필요 있나? 그래서 온 거야. 이 사람은 왜 why come? 왜 왔느냐?
이거는 과거 완료야. why come? 걔가, 그 사람이 왜 왔다는 거냐? 그러면 왜 군자가 신이 인간 세상에 왔느냐? 그러면 이거 백성이 무리니까 왔다. 그러니까 백성은 왜 있느냐? 배가 백성 위에 언제나 위에 군림하지 물이 배 위에 군림할 수가 없어. 항상 백성 밑에 있는 거고 백성은 물 위에 군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대전제를 깔아야 돼. 대전제. 그러니까 모든 이 인간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단 말이야. 모르고 쳐다보니까 저거는 사기꾼이고 저건 미친놈이고 저건 뭐 정신 또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내가 이게 초등학교 때 공부한 내가 백궁에서 왔다는 거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노?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하냐고. 지금 대학생들 붙어놓고 뭘 물으면은 아니 국민의 4대 의무는 대충 알아. 그래서 쓸데없는 걸만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 민족의 8대 정신, 효세 충신, 예의 염치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어. 머릿속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데 군자가 아니고 여기는 뭐가 붙어야 돼? 신이 붙는 거야. 이거는 임금만 해도 배란 말이야. 임금만 해도 배고 백성은 물인데.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백성이 잘못해서 없어져 버리면 임금은 자동으로 없는 거야.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임금이 있으려면은 이게 이 방정식이 함수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으니까 신인이 온 거야. 신인이. 왜? 이걸 살려놔야 되니까. 이거를 백성들을 구해야 신도 있고 임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백성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부모의 속이 편꺼서. 그러니까 부모가 나서는 거지 그럴 때. 그래서 이 사람의 하성부지 무부지잖아. 군자 주야나 백성 수야 이런 것들이 말이야.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why you study? why we study?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왜 we study?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되냐? 허경영을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해가지고 화두지 일종의 이 화두를 가져야 돼. 이 자는 왜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자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에 와서 이 깊고 깊은 이 뭐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지만 이 무상심심 미면법 이런 미면법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법을 무상심심미면법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런 무상심심미면법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런 미묘한 법을 허경영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그 자는 뭔데 이런 말을 하느냐? 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백궁이 어떻다? 실제 증거를 보여줘. 실제 천사를 넣어주고 천사가 빠지면 다시 넣어달라. 뭐 천사를 이렇게 전화로 넣어주는 사람 있나? 이게 도저히 과학자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야. 뭐 인간들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다 알아. 전체 비밀을 다 알아요. 모든 그런 비밀을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컴퓨터로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말로 남한테 넣어줘 버려. 너 그냥 무슨 천사야. 너 무슨 천사 들어가. 그럼 들어가 버려.
그러면 그 어떤 천사는 완전히 안 나와버려, 영혼이. 어떤 천사는 그냥 나와. 보통 천사는. 제네럴 엔젤은 그냥 나와. 그러나 스페셜 엔젤, 특별 천사는 안 나와. 아무리 화를 내도. 그지? 그러니까 컴플리트 니스 엔젤은 완전 천사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레이트 천사. 대천사. 이런 거 말이야. 퍼펙트 천사. 완벽한 천사. 그러니까 이거는 퍼펙트 천사도 되고, 컴플리트 니스 천사도 되고, 그레이트 천사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안내 천사, 가이드 천사. 이거는 여러분이 죽었을 때 만나는 천사야. 여러분 영혼 데리고 백공 가는 거야. 이런 거를 어느 과학자나 어느 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럼 이거를 이야기해 줄 때, 뭐냐, 이사, 하성부지, 무부지자. 이 사람 뭐냐? 이 뭐냐, 이거? 왜 모든 백성과 인간은 같은데, 임금은 같은데, 왜 얘는 배고, 이 사람들은 물이냐, 이거야. 물. 그 물방울이 얼마나 작아. 그런데 이 배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그러니까 나와 인간의 차이, 이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무상심심 미묘법, 이거는 뭐 불교에서 나오는 경전 이야기지만 그 경전은 미묘법이 아니요. 진짜 미묘법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여기서 우주 에너지 들어가라면 들어가 버리고, 빠지면 빠지고, 영초 만에 우주 전체 에너지를 넣어버리고. 이게 도대체가 우주에 여러분들이 70%나 되는 물질을 여러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알았지? 그래요. 그리고 오는 걸 육주차.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 포함되어 있는 건 맞는데, 처음에 뭔가 화두를 딱 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 제시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뭔데 이 사람은 말이야, 뭔데 왜 이 사람은 왜 어느 도단 시대에 이 사람이 오냐? 왜 이 사람은 해인 시대에 오냐? 와야 되느냐? 이런 것이 어느 도단 해인 시대. 도대체가 말과 경전이 끊어진 도가 진리가 다 끊어지고 말이야. 해인 시대, 인터넷 해인, 인터넷 시대에 그냥 오냐? 왜 인터넷 시대에 그냥 오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공전멸병 우성제야 많잖아. 그러면 그렇게 오는 것이 이상한데, 또 하나는 왜 이 사람이 사도부도? 이 사람이 왜 사도부도? 그래. 이런 한반도와 같은 특수한 지형에 사도부도에 오냐? 그것도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부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부도 사인불인 이런 놈이 온다는 거야. 아니, 섬인데 섬도 아니야.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인간이 왜 이 시점에서 요런 어느 도단 해인 시대에 왜 사도부도 사인불인이 오냐 이 말이야. 이거 퀘션 마크야. 이런 것을 화두를 던져야 돼. 시간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 알겠지? 네. 그래서 그 공부하는 자체는 좋은데, 대전제가 깔려야 돼. 왜 이자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왜 이자가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안 가네. 왜 이자가 말세,
말세 성제, 시부지. 왜 이 사람은 말이야, 이런 말세의 하늘의 성스러운 제왕이 오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 여기서 분명히 인시부지야. 사람이 보고도 알아보지 못해. 말세 성세 인시부지. 사람이 알아보지 못해. 왜 그때 오는데 사람도 못 알아볼까? 세인부지 한심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그제? 한심사, 한심일사.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한심한 하나의 사건이냐? 한심일사, 세인부지 한심일사. 이런 화두가 탁탁 전제돼서 앞에 질문을 던져놓고 풀어가야 되겠다. 에? 굉장히 지금 내가 말한 이게 대전제요. 참 편집을 잘하고 우리 여기서 편집을 잘했어. 그래서 부족한 점이 없어. 부족한 점이 없는데 화두는 던져놔야 돼. 왜 이 시점에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느냐? 과연 지금이 말세냐? Y가 딱 전제돼야 돼. Y가. 방금 내가 적은 그게 Y야. 무슨지 알겠죠? 이제 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OWH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쓰는 건데 뭐 그런 식인데 문제는 내 책은 성경이나 일반 경전과 다른 것이 공부를 할 때 완전한 앞에 허경영에 대해서 그 쭉 나오는 말이 있잖아. 말세성제, 시부지, 세인부지, 안심사, 야도, 사도야도, 세인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쫙 앞에 적혀 있는 그런 예언서에 이것이 왜 동방의 등불이 이 시점에 온다고 전 세계인들이 지금 떠들고 있느냐? 과거 예언자와 지금의 예언자와 탁월까지도 왜 이 자가 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한민족의 영적, 정신적 지도자들이 다 이 허경영이가 온다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시점이 그들이 말한 시점은 해인 시대가 아니야. 인터넷 시대가 아닌데 지금 이 인터넷 시대에 나타난 자는 이 자뿐이야. 허경영 뿐이다. 이걸 대전제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이 무상심치 미묘법에 우리는 깊이 들어가 봐야 돼. 이 무상심치 미묘법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도 왜 이런 이름이 이렇게 시대신주 가장 큰 주문이 되고 그 사람 이름 부르면 레벨이 올라가고 시대명주 가장 밝은 주문이고 시무상주 더 높은 주문이 없고 시무등등주 비교할 주문도 이 세상에 없는 이름이 허경영인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부르면 레벨이 올라간다. 10번 부르면 레벨이 무한 100무까지 올라간다. 이런 것은 왜 과학적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 이름을 불러도 과학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하는. 이걸 자세히 그것도 화제를 던지. 알겠죠? 네네. 예, 이제 질문 들어가도 됩니까? 예, 영상 질문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버드 대학 강의처럼 짧은 질문이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요. 소리가 못하는 게 없다. 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총재님. 저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방향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소에서는 석유 시추선을 선주 측으로부터 발주받고 개발해서 해외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 선박의 대다수가 조선 기자재들 보면 거진 외산입니다. 국산거 쓸 수 없고요. 왜 그런가 하니 로이드라는 상급협회가 있기 때문에 선주 측에서는 이 상급협회에 소속된 메이커를 쓰길 원하고 만약에 국산 기자재 업체가 그 정도의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로이드 상급협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사 대금이 선주 측으로부터 조선소에 입금이 되었을 때 상당 부분 해외로 조선 기자재 값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총재님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으로서 이제 전 세계적인 조선 강국인데, 우리나라의 조선 강국의 특징은 기자재는 국제 선주들이 주로 석유 실어나르는 배들인데, 그들이 오다 하는데 재료를 자기들이 결정해요. 근데 걔들은 왜 그러냐? 한반도에서는 기술은 좋은데 국가 자체가 강물질이 나온다거나 어떤 원자재가 전부 수입한다는 걸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 이 우리나라는 기술력만 뛰어난 나라지. 기술력만 뛰어난 나라지. 여기에 기본 자재가 없는 나라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 전부 해외에서 가져와서 조립해가 만들어가지고 나가지. 원자재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강물 자원도 부족하고 기름도 안 나오고, 우리는 원자재가 나무 원목도 없고, 우리는 모든 가구도 외국에서 수입해 와요. 그 우리나라 나무를 잘라가 나무를 뭘 가구를 만든다 뭐 어디 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가 금방 나라가 이건 쓸만한 나무는 별마 없어. 경복궁 하나 그 앞에 가문 하나 짓는데도 저 삼척에 가서 그 금강송 국가에서 키워난 그걸 배워야 돼. 그게 얼마나 나무 원자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집 짓는 이런 나무는 어디서 가져와? 해외에서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강물 자원, 식물 자원 이런 자원이 없어요. 농토도 좁으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딴 데서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부전 자원이 없는 이런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해외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배를 만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선주가 원하는데 그 원하는 부속을 해외에서 그 협회에서 가져오는 게, 거기서 추천하는 데서 가져오는 게 가장 안전하고, 나중에 크레임이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큰 배를 만들어 놓고 자재 때문에 배 안 가져가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주들의 입장을 듣고, 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건 기술력 하나로 우리가 삼마불까지 올라온 거예요. 기술력 하나. 외국 원료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파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뭐 어디 같이 뭐 석유 자원이 있다거나 뭐 강물 자원이나 식물 자원이 있는 나라면은 우리가 괜찮은데, 우리는 불모지에서 기술력 하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한반도 세계 10위까지 올라갔다는 건 한민족의 저력은 대단해요. 나는 그걸 인정해. 우리 한민족이 노동력과 기술력 이거 빼고 나면 우리는 다 굶어 죽는 거야. 어떻게 세계에서 10위국이 되냐고. 에? 우리는 뛰어난 노동력, 뛰어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버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위권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것을 여기서는 이제는 뭐가 필요해? 노동력, 기술력, 이제는 영적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력이 이제 한계에 달았어. 모든 나라가 기술이 막 발달돼 버렸어. 그럼 여기서 남들이 못 따라오는 게 뭐야? 영성력. 영성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는 무한대 사업을 만들 수 있어. 어마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아마 전 세계에서 막 이걸 와서 배우러 오고, 자기 나라에 에너지 좀 넣어달라. 자기 나라 농사 잘 되게 에너지 좀 넣어달라. 국민들한테 좀 넣어달라. 자기들 나라 선수들한테 에너지 넣어달라. 이렇게 되고, 축복 넣어달라. 자기들 나라 기업에 얼마 줄 테니까 축복 넣어달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무한대 이 영성 산업, 이거는 허경영 하나만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중요한 자리에, 풍수적으로 완벽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돈덩이가 날라온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럼 내가 이 노동력과 기술력으로 이렇게 자원도 없으면서 먹을 것도 없는 이런 나라가, 그 밀가루를 얻어먹고 우유가루 얻어먹던 나라가 노동력과 기술력을 부모들이 소 팔고 논밭 팔아서 공부시켜가지고 그나마 우리 민족이
기술력을 습득했고 노동력과 기술력 하나로 세계 10위국으로 올라간 세계 최고의 민족이란 말이야. 그 이 민족에게 필요한 건 이제 무슨 원자재가 어디 있으며 무슨 광물 자원이 어디 풍부하냐, 뭐 식물 자원이 풍부하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올라가는 길은 영성력. 이 영성력으로 국민들이 뭉치면은 우리는 전 세계인이 우리 한반도의 영적인 걸 수입해 가야 살 수가 있어.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신력 하나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는데 분배에 실패했어. 분배. 공부 못하고 신체가 부자위스럽고 몸이 허약한 사람들 너무 갈세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똑똑한 사람들만 성공한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분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좀 바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아니고. 알겠죠? 또 질문. 네, 이제 대리 질문입니다. 독일의 조현숙님이신데 저번에 이거 질문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안 주셨어요. 그 사랑니 질문하고 두 가지 이걸 같이 했는데 그때 사랑니 질문, 네, 이거를 답변 안 주셨어요. 네, 다리 아니면 팔이 사고로 잘렸을 경우 없는데도 아픈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 방법이 체면으로 되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평생 아프라는 벌을 준 것인지. 예. 여러분들 알아놔야 돼요. 이 팔다리가 있다가 잘리면은 의족을 달든 안 달든 자기 다리가 있다고 뇌는 생각해. 뇌는 팔과 다리가 있다고 거기다 에너지를 계속 보내. 그러면 이쪽에 통증이 와.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아니, 갱부선이 잘렸는데 기차를 계속 내리보내봐. 계속 저기서는 아프지. 사고가 막 나는 거예요. 거기 막 객차가 와서 뒤집어질 거 아니야. 손이 잘렸는데 왜 보내? 뇌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팔이 잘렸다는 걸 모르고 계속 이쪽으로 갈 에너지를 분배해버려. 심장에서는. 그럼 이쪽이 통증은 안 올 수가 없어. 그리고 본인도 어떤 때 뭣도 모르고 내 팔이 있는 줄 알아요. 착각을 해버려. 착각을 해가지고 이 팔을 움직이는 이런 버릇이 생기는 게 내가 그동안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 그건 무의식적으로 이미 관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통증, 아까 그 문제를 털어놔야 내가 보이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잘렸어도 항상 인체는, 뇌는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장기는 글로 뭘 보내? 그렇기 때문에 저 현상은 체면을 해서 안 되고 결국은 심리치료야. 허경영 부르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래서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내 몸을 잡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내 몸을 잡고 있는 한 내가 뭐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계속 통증이 와. 그런데 나를 잡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신이야. 나를 잡고 있는 제3의 에너지가 있다. 나는 그 사람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정말 이 인간 세상의 사후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가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 정말 미국 가는 해외여행을 갈 사람은 오늘 아무리 작업 현장에서 고통스러워도 고통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궁을 알고 백궁천국을 알고 허경영을 만나서 나는 간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지구에서. 그러면 어떤 고통도 고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팔다리가 아니라 목만 남아있고 생각만 남아있어도 이 시간은 금방 간다. 이 아픈 시간은 금방 가고 이것은 이 지구에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자기를 버릴 때 고통이 사라져. 고통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 있을 때 고통은 와요. 그런데
우주의 일부분으로 내가 붙들려 있다. 이럴 때 나는 그 고통의 책임자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붙들려 있는 자가 돼줄 때 편안해져. 무슨지 알죠? 예. 자기가 자기라는 아상을 가지고 있는 한 고통이 계속 오는 거야. 아, 이것은 내가 잠시 신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야. 그가 준 거, 그가 가져가면 어떻고, 그가 접수할 때 또 다른 걸 주겠지. 이런 편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체면하고 달라요. 체면으로는 치료가 안 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체면은 이렇게 합니다. 내 팔이 있다. 내 팔이 있다. 자꾸 이렇게 해요. 내 팔은 정상이야. 팔이 없는데 있다고 자꾸 체면을 걸어.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 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벌을 준 평생 아픈, 하늘에서 벌을 줬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모든 벌은 자기 자신이 생산한 거예요. 무슨지 알죠? 하늘은 그럼 벌을 안 받는 사람은 왜 저래? 그렇잖아? 그 사람이 벌이라는 그 인연을 만든 자야. 그 만든 거에 하늘이 줬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남의 팔을 잘랐든지, 전생에 남의 목을 쳤든지, 이러니까 자기 팔이 날아갔다. 주고받았다. 이래야지 하늘이 고통을 줬다. 하늘에서 벌을 준 평생하면, 하늘에서는 벌을 주질 않아. 벌은 자기가 받는 거지. 자기가 벌을 버는 거야. 자기가 죄를 지어 그 벌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유혹한 거지. 벌을 하늘이 주지 않아.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고생시키고 싶겠어? 자식이 스스로 고생을 하는 거지. 부모가 고생을 준 일 없어. 알겠죠? 그래서 그걸로 해석하면 되겠지? 네, 다음 질문은요, 김단경님입니다. 달에도 탄소가 있습니까? 달에서도 인간들이 살 수 있는지요? 이랬습니다. 달에서는 산소, 탄소, 이런 거 이제 지구 이 공간의 대기권에는 산소, 탄소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러나 산소가 희박해. 산소는 지구를 벗어나면은 달은 40만 킬로 되거든, 지구에서. 산소는 좀 희박하지. 질소나 탄소, 이산화 이런 게 있지. 탄산소는 희박해요. 올라갈수록 산소는 점점점 희박해져 버려요. 산소는 물이 있는 데서만 만들어져요. 수소가 없는데, 수분이 없는 데서 산소 만들기 어렵습니다. 알겠죠? 산소는 우리가 지구를 창조할 때 산소를 주었냐? 아니야. 산소가 만들어질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먹을 만한 산소가 나오게 돼 있어. 알겠죠? 지구는 그런 여건이 있으나 주변에 있는 행성들은 산소가 있을 여건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맨 올라가면 산소가 없어가지고 죽어요. 산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에서도 인간들이 살 수 있나요? 그랬죠. 산소를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산소를 먹어가면서 있어야 되겠지. 네. 그러나 거기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관절이 다 망가져 버려. 오래 있으면 이 관절이 문제가 생겨요. 네. 인간이 그 달에서 계속 생존하기 어려워. 그러면 그 특수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특수복 입고 있다가는 얼마나 살겠어. 그러나 이런 건 할 수 있어. 달에다가 거대한 도움을 만들어서 그 거대한 도시가 도움을 해서 그 안에 산소를 발생시키고 그 안에 중력을 만들면 돼. 그렇잖아? 그래서 그 안에 중력을 만들고 다 하면 되는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김영희님. 참고로 하셔야 될 거는 이 은하계의 모든 인간이 사는 362무 8,800불의 별들이 다른 행성들한테 가서 사는 별은 없어. 자기 행성에서마다 살지. 그것도 나중에 여분이 생겨. 지구도 친환경으로만 들어가 버리면 공간 여분이 생기고 인구도 자연 조절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워. 그럼 공간 여분이 있단 말이야. 굳이 다른 행성에 가서 살 연구를 할 이유가 없고 362무 8,800불이라는 인간이 사는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자기 별을 버리고 다른 별에 가서 사는, 행성에 가서 사는 별은 없어.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김영희님. 미래에는 지구 환경에서 대규모 가축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가정에서 바퀴 등의 곤충을 자판기에 키워 간단하게 식량으로 대처할 거라 하셨습니다. 소, 돼지, 닭 등도 거의 사라지게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공급되던 그 많은 가축의 영혼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요? 이 영혼은 필요에 따라서 영혼은 우리가 대기시켜. 백궁에는 무한대의 내가 천사를 지금 가지고 있지. 지금 내 주변에 천사를 무한대가 있어요. 뭐 인간이 여기서 몇 천억이 있으면 몇 천억이게 한 방에 천사를 넣어줄 수 있지. 뭐 그레이트 천사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어. 그러면 다 들어가 버려. 그와 같이 이 인간들의 영혼도 대기를 시켜. 뭐 없어지면 없어진 영혼을 대기해서 필요할 때 예금 통장하고 똑같아. 이 무주한 공간이 그 대기소야. 여기 내가 지금 천사를 가지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이 공간 전체가 천사 대기소예요. 바깥에도 마찬가지고. 우주 공간이 전부 천사들로 꽉 찼어. 그럼 내가 계속 천사를 주면 천사 양이 부족할까? 안 부족해. 무한대로 나와. 무한대로. 내가 축복을 주는데 축복이 부족할까? 무한대로 줄 수가 있고, 천사를 가져오면 무한대로 가져 줄 수 있어요. 영혼 무한대로 생산할 수도 있고 무한대로 저장 기능이 있어요. 공간 저장이 되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영혼들은 그대로 존속해요. 그리고 지금 닭이나 개들이나 저 영혼들은 또 그들이 가는 길이 있어. 그 다른 한쪽이 없어지면 한쪽이 다른 종이 많이 늘어나. 개구리가 늘어난다든지 뭐가 들어간단 말이야. 바퀴로 가겠네요. 응? 바퀴로 가겠네요. 바퀴로 갈 수 있고 바퀴 가서 순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물들의 영혼을 다르게 쓸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 그런 거는 쓸데없는 걱정이야. 네. 예, 그리고 눈 올 때는 왜 번개가 안 칠까요? 수증기 형태가 아니야. 눈은 수증기 형태가 아니고 눈은 내려오면서 바로 위에가 눈이 맺히는 곳이 더 추운 곳이야. 밑으로 내려올수록 따뜻해져요. 그 눈이 맺히는 곳이 더 추운 곳이지. 거기서 상승 기류의 중에서 찬 기온이 있으면 눈이 돼버려. 그래야 내려오기 때문에 번개는 수증기가 있어야 돼. 수증기가 돼야 되는데 눈이 맺혀버렸단 말이야. 얼음으로. 그때는 수증기화가 안 돼. 응? 그래서 이 수증기는 전기가 연결될 수가 있잖아. 전기가 연결되는데 눈은 전극이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야.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그래도 좀 할게요. 저도 몇 개 좀 더 하고. 네. 김영선님, 양주시에 사시는 김영선님께서요. 6시까지는 해야 돼. 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극한 시련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위로 말을 할 때 신은 본인이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시련을 준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말의 진위를 알고 싶습니다. 인간의 뇌는 자기 내 용량만 견딜 만큼만 인간은 곧 죄를 지어요. 그 고통을. 그래서 그 용량을 넘었을 때는 혼절해버려요.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 아들하고 딸하고 남매가 있는데 남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용량이 들어와, 뇌로. 그러면 혼절해버려요. 기절해버리면서 정신이 약간 가버려. 그러면서 나중에 깨어나도 행설수설해. 그러면서 전혀 그 고통을 못 느끼게 해버려. 그래서 오버되는 지점까지만 가면 거기서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려. 그 사람의 정신을. 그러니까 그 고통을 벗어나게끔 해버려. 그러니까 애가 하나 죽은 사람은 그 고통을 이기고 나가. 그런데 애 3남매가 갑자기 죽었다. 이 고통이 너무 크다. 정신 이상을 세계로 넘어가가지고 그 고통을 인식을 못 해버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오버히트 해버리는 것 같아.
열을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자동차가 서버려. 그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넘을 수 없는 고통은 정신 이상으로라도 넘어버려. 못 느끼게 해버려. 그런데 견딜 만한 고통은 지금 인간들이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겪는 고통. 그런데 자살까지 간 사람은 그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인간이 자살로서 그 고통을 안 느껴버려요. 스스로 그 고통을 선을 그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넘을 수 없는 고통을 가질 수가 없어. 가지면은 인간이 아니야. 이미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지? 전기가 일정한 용량 이상의 전류가 오면은 전기줄 자체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터져버리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 저런 말은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만큼만 신을 준다는 저 말은 팔자 좋은 사람들이야. 실제는 저보다 더한 고통이 올 때는 인간이 아니야. 이미 귀신이지. 죽어버리거나 자살하거나 그냥 정신 이상자로 가버리니까 그 고통 자체를 잊어버려버려. 알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육신이라도 살게 해줘버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나은 것 같지만 그렇게라도 살게 놔두는 거야. 이제 좀 확실히 알겠죠? 네, 네. 또 그다음요. 또 양주시 같은 분입니다. 백궁의 태어남은 인간의 출생과는 다른 걸로 이해가 되는데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할 정도의 통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탯줄 같은 원시적 호흡 방식이나 영양 흡수 방식은 아니지. 인간은 여러분들은 지금 동물이나 인간은 똑같이 탯줄이 연결되어 있잖아.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백궁은 그게 아니야. 모든 게 접촉이야. 접촉.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어머니 자궁과 접촉만 되면 영양 섭수가 다 돼버려. 무슨 얘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입에 배꼽으로 어머니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것을 그대로 넣잖아. 그런 것은 백궁에는 존재하지가 않아. 태어나는 건 틀림없는데 태어나는 과정도 이렇지가 않아. 시간이 10달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본인이 원하는 대로야. 빨리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필요한 날짜에 필요한 만큼 고생을 하거나 통증이 오거나 없어요. 그렇다고 애정이 없냐? 안 그래. 알겠죠? 과학을 벗어나 있어.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요. 김정호님입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사람보다 수명이 조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 백궁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소장밖에 없다고 그랬지. 소장에서 끝나버려. 흡수 방식이 다르단 말이야. 우리는 인간은 대장까지 가서 흡수해. 그리고 찌꺼기를 직장에다 보관해. 그리고 배설을 해야 돼, 한 번씩. 이거는 완전히 동물과 똑같아. 그래서 백궁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천사 주는데 천사들은 뭘 먹고 살까? 항상 대기하는데 실제 일을 하거든. 천사들이 그 에너지가 이 지구에서 천사들이 지금 뭘 먹고 살까? 안 먹고 대기해요. 공간에 다 있어요. 실제 천사들이 다 있어. 근데 그들은 밥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살아있어. 실제 넣으면 들어가. 그래 안 그래? 그 세계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봐. 먹고 싶지 않으면 채널을 바꿔버려. 그러면 무한대로 살 수 있어. 먹고 싶은 행위를 하고 싶다. 채널 바꿔.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모든 것이 100% 흡수야. 99% 흡수가 아니야. 어떤 찌꺼기도 남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잔디밭을 이렇게 걸어가면은 백궁에서 이렇게 잔디밭을 걸어가면 잔디밭에 버러지가 있냐? 완전히 지금 양탄자 깔아놓은 것처럼 잔디밭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생명체하고 달라. 무슨지 알지? 어느 시간까지만 딱 자르면 딱 수도비야. 근데 그것이 완전히 황금 물결로 바뀐다면 황금 잔디로 바뀌어버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인간 세계와 반대야. 인간 세계는 만들어진 게 보여. 근데 만들어진 걸 보기만 해야 되는데 백궁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만들어져 버려. 그게 반대야, 반대.
그게 낙원이란 말이야. 내가 저 여자가 내 와이프인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싹 얼굴이 바뀌어버려.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게 나타나는 거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 세상은 뭐예요? 만들어진 걸 보기 싫어도 봐야 돼.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놔야 보이는 거야. 이게 인간 세상이고 백궁은 반대 세계.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 내가 뭐 아름다운 꽃이 못 보여. 그러면 꽃이 탁 나타나는 그런 모습 장소에 내가 있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는 여자에 나는 이런 여자를 원해. 그럼 그 여자로 자기 마누라가 바뀌어버려. 바뀌어 보여. 그럼 마누라가 그렇게 화장을 했나? 아니야. 마누라는 변장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눈대로 보여버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만큼도 불만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이는데 뭐. 그게 이제 반대지? 그냥 인간 세계하고는 이 개념이 달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문입니다. 김종호님, 동물들은 대부분 사람보다 수명이 짧은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지요?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초식성으로 제작되었는지 잡식성으로 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은 간단해요. 어금니빨이 4개가 있죠? 어금니빨이 4개 있는데 이빨이 28개야. 그러면 4개와 28개에서 몇 퍼센트야? 살이 24. 몇 프로야? 아니지. 전체 이빨이 28개야. 그런데 이 어금니가 4개야. 근데 어금니가 아래 위로 몇 개? 8개 맞잖아. 위에 2개. 밑에 2개. 아니, 그럼 사랑니를 빼고, 맞아. 그럼 8개지. 그럼 몇 프로예요? 아니지. 이 수학 못하는 사람들하고 내 이야기 하려니까 참, 28개에서, 8개가 몇 퍼센트예요? 40% 정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 28개에서 8개니까 몇 프로야? 하여튼 한 30% 되지. 그러면은, 뭐 소수점까지 따지면, 그러면 한 30% 되는 이 초식을 먹는 거야. 그럼 이게 30% 초식을 먹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빨에서 씹는 기능이 아닌 이빨이 있어요. 그래서 송곳니가 몇 개지? 4개, 아래 위로 4개잖아. 이 송곳니가 있다는 건 고기를 먹는다는 뜻이야. 질긴 걸. 고기가 거기 들어있어. 그러면 송곳니와 어금니 이빨은 8대 4야. 8대 4. 그러니까 초식을 8. 초식은 8이면 육식은 4야. 그래서 육식과 초식이 섞여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육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우리가 건강적으로 나중에 가보면 인간이 먹는 게 곤충이야. 곤충. 육식을 먹게 돼. 곤충을 주 단백질로 먹어야 돼. 그런데 또 초식은 왜 먹어야 되냐? 우리 대장은 초식이 없으면 유산균이 붙어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 양배추를 먹어야 돼. 양배추가 유산균이 제일 좋아하는 집이야. 양배추가 대장에 도착하면은 유산균들이 거기 붙어서 살아. 유산균이 양배추를 안 먹어버리면 유산균 집이 없어. 맨날 말랑말랑 거 이런 거 먹으면 그거 다 나가버리고 대장에 이 양배추 같은 게 있어줘야 유산균들이 많이 집을 지어요. 그래서 꼭 인간이 먹어야 될 것은 당근 하루에 2뿌레, 양배추 하루에 반 토막 정도는 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가면 뭐든지 양배추 썰어난 거 그거 이렇게 담아서 양식할 때 주잖아. 그것이 뭐냐면 유산균 때문에 먹는 거야. 초식이 유산균 때문에 필요해.
초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추나 뭐 이런 거는 유산균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고, 칼로리나 단백질은 육식이 채식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는 동물들한테서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육식 일부는 인정해. 그게. 그래서 채식은 유산균을 위해서 필요하고, 육식은 에너지 공급 때문에 효율적이다. 그래서 좀 섞여 먹는데 육식이 채식의 절반. 이렇게 먹어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그 6시까지 합니까? 그럼 좀. 네. 쉬는 시간 안 가져도 되겠습니까? 쉬는 데 필요 없지. 빨리 해서. 뭐 영상? 이화여대 교수님 영상 한번 보자. 잠깐만 틀어봅시다. 아니, 그 이화여대 교수님이 내 뭐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죠. 내가 수돗물을 턱급수로 바꾸겠다. 2천만 명이 먹는 거. 서울, 경기 턱급수로 바꾸고, 대통령 되면 지방 사람들 물도 전부 턱급수로 바꾸겠다. 내 이 공약인데, 서울시장이 됐을 때는 서울 시민과 경기도, 요건 내하고 인천시까지 협조해서 콘소시엄을 해서 턱급수를 만들겠다. 서울시 예산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 경기도 예산, 인천시 예산, 서울특별시 예산, 3개 지자체가 합쳐서 턱급수를 활당댐 물을 안 먹고 청평댐과 소양강댐과 파라오에다가 급수 파이프를 묻겠다. 그래서 그 3개 물을 섞어서 턱급수를 만들겠다. 그래가 공급하겠다, 가정에. 이거는 돈 많이 안 들어요. 파이프만 묻으면 돼. 치수원, LA는 200km 밖에서 가지고 와. LA 시내에서 200km. 우리는 서울특별시 경계 팔당댐에서 물을 가져와. 그러니까 이게 팔당댐은 유원지화해야 돼. 거기는 보트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거기는 크루즈를 갖다 놓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놀아야 되는 장소야. 거기에 상수보호지역을 만들어 놓으면서 엄청난 부동산들이 피해를 봐.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치수원이 수도권에 붙어 있냐 말이야. 수도에. 그 서울시, 하남시, 경계선에 팔당댐이 있단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물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돼. 적어도 수도에서 100km 이상 떨어져야 돼. 그렇잖아.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도 허드슨 강에서 물을 끌어오다가 안 된다. 수도에서 120km 떨어진 로키 산맥에서 물을 가지고 와. 급수원을 올렸어요. 다른 수도들은 200km 떨어진 데서 물을 가져와. LA는 LA 시내에서 200km 떨어져서 급수시설이 물을 가져온다고. 왜? 물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자, 이 교수님이 허경 여보 서울 식수 공약 가능한가? 수질 전문가 박석순 우리나라 수질 권위자 교수라 이화여대 말씀하는 거 한번 들어보죠. 교수님, 대법원 서울시장 선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제 황영민 주님께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유일한 공약이 서울 상수도 치수원을 팔당해서 청평 이후 북쪽으로 옮기는 거, 그 이야기 공략하셨거든요. 교수님 그 강의 보니까 고도 정수 시설보다는 이 치수원을 옮기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근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1등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수돗물을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강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급증하고 있고, 바닷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급증하고 있고, 근데 강물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정수를 해도 제거도 안 돼요.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입었던 옷이 대부분 다가 이게 화학섬유고 이 화학섬유가 세탁기를 돌리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 화학섬유 조각들이 나가는 게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나노 플라스틱.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정수를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외국처럼 뉴욕이라든지 무슨 LA라든지 전부 다가 뭔가 하면
상수원을 멀리서 가져오거든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 팔당 상수원은 서양호로 옮겨야 된다. 그럼 서양호에 있는 분들은 반대지 않겠느냐? 반대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수도권에 나오는 물이용 부담금이 한 해 한 4천억 넘어요. 4천억에서 5천억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소양호 주변에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도 하고 그분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차집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다른 동해 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인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그 방법이 가능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그 팔당 상수원 주변 지역에 그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뭐 특별대책구역 수변구역 이런데 이 규제 이런 것들을 다 풀고 그것을 수도권 유원지로 사용을 하고 또 외국 모양으로 이 배가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가 뭐 500조 하는 조 단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거죠. 거기 그리고 또 거주지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고 뭐 규제를 풀어줄 수가 있고 개발 제한돼 있죠, 그쪽이. 좀더 제한돼 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미국의 LA 같은 데는 거의 한 400km 떨어진 곳에 물을 가져와요. 뉴욕 같은 데도 뭐 120km 떨어진 데서 물을 가져와요. 거기다가 캐치키를 해주고 하라고 미 뉴욕 협회는 허드슨 강물을 뉴욕에서 안 먹어요. 그 뉴욕이 거의 서울 정도보다도 규모는 비슷한데 인구도 조금 적죠. 근데 다 다른 데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파이프만 달아놓으면은 그냥 흘러 들어와요, 그게. 그렇죠.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일부 그 LA 같은 데서는 뭐하느냐, 그 흘러 들어오는 그 위치, 고도 차이로 흐르는 물 가지고 발전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고 한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돗물 좋으니까 서울시에서는 먹으라. 그 자기들은 안 먹으면서 먹으라 그러니까 누가 먹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빨리 제가 볼 때는 그 전 국민에게 1등급으로 그 물을 만들어가지고 상수 원수가 좋으면 정수 처리에 비용이 줄어들어요. 화학물질도 줄어들고 막. 그리고 지난번 사례강 사업에 한 가지 잘못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전 국민에게 이 1등급 물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같이 했어야 되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뭐 그 점에서는 적극 허경영 후보께서 잘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마지막에 허경영 후보가 잘 보는 것 같다고 그러죠.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화여대 그 물환경학회 뭐 회장이죠. 교수 중에서는 물의 권위자라고 그래. 근데 내 그 물 정책이 좋대잖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질문. 네, 다음 다시 질문 또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산시에 살고 있는 허경영 신우님의 찐팬 최서영입니다. 저는 매일 일을 하면서 허경영 마음속으로 자주 부릅니다. 허경영 부를 때 일하면서 부르는 거와 조용히 정자하고 부르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얼마 전 교통사고 후 6년간 시력을 잃었다가 빛을 보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처럼 허경영을 부르며 백공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경지는 어떤 경지인지 궁금합니다. 그 얼마 전에 눈을 뜨신 분 있죠? 그 사람은 6년간 대학병원을 전전하면서 교통사고 이후에 깨어나가 보니까 장님 전혀 눈이 안 보이는데 흰자만 있어요. 눈이 여기 왔을 때 또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쩔뚝거리는데 부축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손이 이게 1초에 몇 번씩 떨리니까 이걸 밥도 못 먹고 뭐든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그렇게 내 앞에서 떨고 눈은 흰자만 보이고 6년간 어느 병원에 가서도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분 만에 1분이 안 걸렸죠? 에너지 탁 넣고 바로 보입니다. 이게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손이 안 떨려버려.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 끝났죠? 그게 1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허경영의 현상은 과학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더디게 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의 충격을 받은 것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완전히 자기가 지금까지는 그 사람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붙잡았던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상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거지. 자기가 이 세상을 붙잡아야 되고 자기가 주인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와서 병을 다 고쳐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뭐 의사들이 못 고치는데 뭐 호갱이 같은 미친놈이 하나 앉아가지고 됐어. 그리고 그냥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뭘 느꼈냐. 저 사람이 우주를 만든 자라고 그러고 여기 와서 앉아있고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진짜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그자가 나를 잡고 있구나. 그러다 그자가 놔줬구나. 뭐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확실하냐면은 신은 있다. 우리는 신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지 내가 신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갱을 계속 부르면 어떤 게 오냐면, 레벨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워낙 많이 불러버리면 백궁의 모습이 눈앞에 전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백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을 대로 봐. 그게 백궁이 막 어느 부분이 나타나요.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백궁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데도 꽃나무가 무슨 큰 63 빌딩만 하고 다 맞더구만. 그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한테. 그 백궁 모습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백궁에 있는 나무는 이런 나무가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 수십 명이 나무를 끌어안아야 된다고. 그런 나무들이고 뭐 꽃나무도 말할 수 없이 집채만 하고 큰데, 여기는 꽃나무가 요만하잖아. 그런 게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여러 번 본 거야. 백궁을. 그것은 확신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거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주인이 될 때 안 나타나는 현상이야. 계속 부를 때 그 대신에 일을 하면서 부르든 앉아서 부르든 똑같은 건 별 차이가 없는데, 앉아서 편안할 때 부르면은 잡념이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일을 하면서 부를 때는 별로 잡념이 없어요. 별로 머리가 단순해져. 그러니까 또 거기에 영향은 장점이 있어. 에? 그래서 저 아까 그 눈을 뜬 사람은 1분 사이에 까만 동자가 나와버리고 흰자였는데 흰자뿐이었어. 그리고 금방 사람이 달라져 버렸잖아. 다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거와 보이는 세계를 간단하게 보지 말아요. 6년간 못 고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고쳐지죠? 이건 사실이야. 그러면 그거 내가 헐거로 침 발라가지고 예수처럼 눈에다 붙였나? 아니야. 그냥 됐다. 고쳐져 버려요. 내가 마치 천사 넣어주는 거. 천사도 바로 넣어줬어요. 천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1분 이내에 고쳐진 거지. 그래서 이런 현상은 여러분들한테 말로 해봐야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백붕이 자꾸 보이는 것은 그걸 겪고 나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이런 세계가 있다. 그렇다면 허경영이 불러가지고 백궁을 가야겠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는 기적이 그냥 연달아 일어나 버려요. 알겠죠? 이거 답은 됐고. 네,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미정님, 의정부 사시는 서미정님 질문입니다. 백궁은, 초중고대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거긴 따로 공부 배움을
없는 건지요? 그 다음에 백궁의 어린이들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며 지내는지요? 그 다음에 백궁의 집들은 어떻게 생겼는지요? 그 다음에 백궁의 여자도 태아를 10달만 품고 태어나는지요? 그 다음 백궁도 그룹 회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지요? 위계 질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백궁은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백궁은 이런 우리 교육기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알겠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룹 형태가 존재는 해. 미생물을 연구하는 데를 연구를 하겠다면 그 분야의 모든 자료가 집안에서 선생이나 이런 모든 것이 지금은 컴퓨터로 보잖아. 거기는 전부 입체로 다 볼 수 있어요. 입체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를 하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앞에서 여기 박사들, 전문가들이 옆에 서 있고 그걸 가르쳐 주고 다 하는데 이거 같이 차를 마시고 대화까지 해. 근데 이걸 내가 초청하냐.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버려. 마음을 먹은 현상이 오니까. 근데 나는 어디서 왔습니다. 나는 누굽니다. 말은 하는데 굳이 그거 확인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백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데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나? 뭐 교실에 가서 미개인들처럼 앉아가지고 콩나물 실처럼 공부하는 그거는 미개인들의 인간들의 모습이고, 거기는 본인이 연구하고 싶다 하면은 꽃씨를 연구하는 사람, 동물의 정자를 연구하는 거, 그거는 점점점 혼자 공부해가지고 그 그룹에 나중에 가야 돼. 정자 연구소 연구하는 데를 가서 지구상에 우주에 나가는 별들에게 나가는 정자를 연구하는 데 가서 실습을 하게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난리지 지능을 키우고 공부하는 거는 전부 자유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공부가 어떠한 부담도 주지도 않아. 아기 낳는 거는 그 타임을 본인이 정해. 속성이냐? 천천히 하느냐? 인간은 10달인데 거기는 10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기가 잉태해서 2달 만에 낳겠다. 그러면 최소한 어느 일정 기간은 있어야 돼. 그게 1개월 이상이야. 그 다음에는 자기가 시간을 정해. 그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백궁의 집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백궁의 집들도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집을 갖춰서 백궁의 집들은 특징이 뭐가 없느냐 하면은 백궁의 집들은 이 화장실이 없죠. 화장실이 없고 세수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 세수가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처럼 이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 이런 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물을 원할 때는 물을 바로 공급받을 수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음식이 원하면 그 음식을 바로 공급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온다. 이거는 그 루트를 그 사람들은 다 알아. 백궁 조직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여기는 관으로 오잖아. 관으로. 이거는 미개인들의 세계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과학이 발달되면 이 공간에서 컵만 갖다 놔면 여기 물이 들어와. 이 컵 자체에 무슨 장치가 있어야 돼. 이 흘러가는 공기에서 수소만 빨아당겨 버려. 물이 들어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니까 수소를 빨아들이는 장치가 이 컵 밑에 있어. 그러면 갖다 놓으면 물이 항상 가득 차. 마셔도 물이 계속 있지. 있겠지. 근데 백궁은 그거보다 더 발달돼 있어. 이거는 인간이 앞으로 나올 컵이야. 그냥 이 맑은 공기가 있는 데서 물을 먹으면 물맛이 더 좋아. 그런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물 나오는 컵을 갖다 놓으면 물이 모이면 물이 별로 안 좋겠지. 황사가 있을 때는 좀 더 안 좋겠지. 그런데 더 고급 컵은 미래 인간 세계에 나올 컵이야. 물이 먹고 싶다. 그럼 컵에 쓰지만 탁 눌러버려. 그러면 이 컵의 작동이 일어나가지고 주변의 수분이 다 들어. 그래야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건 정류수야. 이거는 미네랄 워터가 아니야. 안 그렇겠어요? 흙 속을 통과해야 미네랄이 만들어지는데, 허공에 떠 있는 수분을 모아가지고 컵에 물이 된 거는 완벽한 그냥 물이야. 그러나 미네랄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미네랄 알을 컵에다 넣어야 돼. 미네랄을.
요만한 미네랄 알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을 거야. 그걸 탁 집어넣으면 그 물이 천연물과 똑같이 돼. 그걸 마시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 가서 뭐 물 떠와라 이럴 필요 없어. 컵 써있지만 탁 넣으면 컵에 물이 딱 차. 재밌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는데 백공은 그보다 더 진보되어 있다는 거. 그냥 물이 먹고 싶다 물이 딱 들어. 콜라 먹고 싶다 콜라가 딱 들어. 얼마나 좋아. 콜라는 없지만은 백궁에 그렇다는 거지. 재밌죠? 그러니까 낙원이 어떤 데냐면은 내가 무한대 천사를 논아주듯이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무한대는 아름답고 생명체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쫓기는 자가 한 명도 없어. 자살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쫓기는 자도 없고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도 없어. 재밌지? 그런데 고통을 가지고 싶지? 그러면 돌아가는 거야. 채널을 바꿔버려. 그 채널 바꾸는 그 방법 같은 거 어려서 배워요. 그러면 자기 채널을 탁 하면은 채널이 탁 바뀌면 조선시대가 나와. 그러면 고통의 시대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어떻게 돼? 돌아오고 싶으면? 채널을 바꿔야지. 근데 그 인간들은 그 채널을 못 바꾸지만 걔들은 바꾸는단 말이야. 그럼 다시 백궁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심심하지가 않고 온갖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야. 그 여기 한 거 다 했나?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초중고 이런 거 없고 집들은 이 백궁의 집들은 특수하게 이 사람이 사는 공간의 넓이가 자기가 원하는 집을 자기가 지을 수 있는데 보통 집을 가지고 1년 이상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하나의 집을 지으면은 집을 짓는 방법도 특이해. 뭐 이런 집이 이런 자재가 아니에요. 원하는 자재, 상상하는 자재로 집을 설계를 마음속에 하면은 그 집을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 원소들이 집합이 돼버려. 그러니까 본인 마음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낙 넓은 땅이니까 스페이샤가 대단히 아름다워. 나무도 아름답고 막 자연도 아름답고 거기 백궁의 집을 여러분들 상상하면은 알겠죠? 사람이 사는 데니까 지붕은 있는데 지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차단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볼 수 있게끔 됐다가 차단되기도 하고 그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SF도 아직 못 봤어. 백궁의 집이 나오는 SF를 본 적이 없어. 아직 인간들은 그걸 상상을 못 해요. 알겠지? 그러면 그 애들은 놀며 지내도 되나요? 거기서? 그렇지. 놀면서 항상 뭘 연구하고 자기가 갈 곳을 방향을 잡아서 자기 스스로 그 분야에 공부를 해. 근데 속도가 빠르고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 어떤 과제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건 존재하지 공부는 누가 줍니까? 존재하지. 재료는 자기 존재하지. 스스로 찾아서 공부. 그냥 찾으면 다 나와. 네. 본인이 이 분야에 이 미생물을 알고 싶다. 딱 하면은 그 미생물에 대한 것이 스크랩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에 말하면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천사 들어가면 탁 들어가잖아. 그 여기서는 안 보이죠, 여러분한테는. 그러나 백궁에서는 그게 다 보일 뿐이야. 나타난다는 거야. 백궁에서 천사 딱 부르면 천사가 탁탁 나타나지. 여기서는 안 보이죠? 그리고 뭐 위계 질서가 있는지. 위계 질서 연구소 같은 데 가면 위계 질서가 있어. 위계 질서는 레벨. 백궁 레벨이 있다고 그러잖아. 레벨에 따라서 위계 질서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여러 가지 그 형태, 옷 색깔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 위계 질서가 보여. 그러니까 계급이 위계가 높은 사람일수록 옷의 밝기가 달라. 어떤 컬러든. 라이트가 이렇게 탁 이렇게 이게 보이지. 그런데 백궁에 금방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약간 흐려. 올해 레벨이 높을수록 밝아져. 근데 내가 제일 레벨이 밝기가 밝아. 나는 인간들은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빛인데 지금 여기 와서는 위장하고 있잖아. 그래 보이는 거지. 실제 채널에 들어가면 상상도 못하는 빛이야. 그건 이제 신이고 그 외 인간 거기 백궁에 있는 인간들은 밝기가 다 달라. 레벨이 있어.
그래서 뭐 명령하고 이러진 않아. 네, 다 됐나요?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6시까지 했네. 네네. 아이고, 오늘 참 우리가 이 짧은 시간 같지만 이 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과학 세계에서 접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이 인간들이 21세기, 이 20세기 인간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전체 에너지와 그리고 천사를 주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두 번 다시 오지 않겠고, 내가 왔다 가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천사를 나눠주고 축복을 나눠주고 예배를 나눠주고 이렇게 주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다는 거. 지구 역사 이래 제가 처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을 여러분이 알 리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부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세 성제보다 높은 사람은 없겠죠? 그 말세 성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인시부지. 사람들은 시부지 쳐다보고 만다 이 말이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들이 조롱하고 광인이라고 조롱했던 사람 앞에 나중에 전 세계인이 이 이마가 닳도록 절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 때 기차가 떠나고 나야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기차가 와 있을 때는 뭐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이랬는데 기차가 은하철도가 하늘로 확 날아가면 어머나 저게 날아가는 기차였구나 저거. 아니 그럼 나도 한번 타볼 걸. 백군 가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지구에 지금은 내가 정박해 있는 은하철도야 말하자면. 에? 이거 올라타면은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합세한 우리 회원들이 복이 무궁무진한 거야. 알겠죠? 자, 녹음하세요.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자, 녹음은 다 됐습니다. 물질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물질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라.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자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라. 부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부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라. 소송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소송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라. 매매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하루빨리 매매가 해결되라. 질병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질병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라. 감사합니다.